흔히들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배추를 다량 섭취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가능하면 먹지 않는 편이 좋은 사람들, 또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 양배추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4가지에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만큼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과다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지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이 양배추를 즙이나 환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은 혈전용해제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먹는 약 중에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음식 관련해서 기량제로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의사를 통해 정확한 복약 지도를 받고 음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섬유질이 풍부한 양배추를 섭취 후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양배추 섭취량을 줄여보거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저하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이 양배추를 먹으면 요오드가 몸 안에 잘 흡수되지 않아 치료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하니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체내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사람들은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은 양배추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술 이외에도 진통제는 양배추와도 상극입니다. 양배추는 해열 진통제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통제를 드실 때는 양배추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부자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사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웹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일반적으로 칼로리는 낮으며 엽산, 비타민 A, C, E, K와 식이섬유소의 원천이자 칼슘, 철,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과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 인돌3 카비놀과 같은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 내에 있는 염증이나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가 많을수록 유방암, 신장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진단 후 3년 동안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했을 때 사망 위험이 2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몸에 좋은 십자화과 채소 중 하나인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양배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으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왜 양배추가 몸에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뛰어난 항암 효과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과 발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특히 위염의 원인균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레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위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해 항암작용에 시너지 효과까지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학술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위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져 건강상식이 된 양배추와 위 건강의 관계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가네 체니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65명의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양배추즙을 먹게 한 결과 전체의 95%에 달하는 62명이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건강이 걱정인 분이라면 필히 양배추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이어트에 최고입니다. 양배추는 100g당 29kcal로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90%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영양가가 높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장 운동까지 도와줍니다. 따라서 변비까지 예방 및 개선이 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별다른 요리도 필요 없이 가볍게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먹거나 살짝 데쳐 먹으면 되지만,
담백한 맛의 매력에 빠져 다량 섭취할 경우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던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 감량은 어렵습니다. 넷째,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외에도 양배추에는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해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골다공증 우려가 있는 중년이라면 양배추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항염증 효과입니다. 양배추의 안토시아닌과 글루코시놀레이트 등은 인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효능과 주의할 점은 알겠는데 십자화과 채소가 무엇인가요?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다 보면 십자화과 채소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이라면 본 영상을 통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AI 음성으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십자화과가 아닌 십자화과로 발음이 돼서 어떤 과일을 말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실제 발음은 십자화과이고 한문으로는 열십, 글자자, 꽃과 과목과로 쓰여서 열십자 모양의 꽃을 피우는 쌍떡잎 채소 무리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배추, 무, 케일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채소들이 과연 꽃이 피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수확되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기에 직접 재배를 해보지 않으면 배추꽃을 구경해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아이들도 꽃을 피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배추의 효능과 양배추를 피해야 할 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음식이라는 것이 누가 먹으면 약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고 나에게도 반드시 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한 식생활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